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좀 질문 좀 해보세요. 그런데 전월세 금액은 안정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대출 규제만 있느냐? 의외로 토호제 얘기가 또 슬금슬금 나옵니다. 최근에 또 오 시장님께서 진짜 좀 아직 정신 못 차리신 것 같은데 이거를 오 시장이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이걸 괜히 이제 또 본인이 독박 쓰려고 그러나 싶긴 한데 성동구 집값 예의주시한다. 야, 이 성동구가 이제 막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동구 집값 엄청 높아요 하면서 비상시 토호제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나오는 게 세금으로는 집값 안 잡겠다 했어. 그건 세금이 아닌 수요 억제 정책이 뭐가 있지라고 하니까 대출 규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 토호제를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있어요. 아, 토호제 나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가 지금 집값도 그런 풍선 효과 또 나타나길 기다리니까 그럼 마포구, 성동구, 예를 들어 동작구, 강동구 이렇게 묶었어. 그럼 또 옆으로 쫙쫙쫙 퍼져나갈 거잖아요. 그런 거를 또 기대하고 있다. 자, 이런 식인데 이런 규제들은 의미 없다는 얘기를 저는 수없이 많이 반복했습니다. 왜냐? 또 이제 최근 기사죠? 보면 아니 같은 나라 많습니까? 서울 부동산은 오르고 있는데 지방은 55주째 추락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횟수로 3년 차예요. 3년 차. 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죠. 지금 다들 서울로 몰려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급해져서 예전에 다주택자 규제 뭐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천천히 팔아도 되겠지. 지방도 이 금액은 말이 안 돼. 좀 기다리면 옮기고 올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서울이 폭등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져서 빨리 지방 이거 뭐 원금 회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다 던지고 여전히 다주택자 규제 남아있거든요. 내가 강남 살려면 취득세 피해야 되잖아요. 성동구 살려 해도 취득세 무슨 8.4, 12.4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싹 정리하고 가야겠다 라고 하다 보니까 던져지는 쪽에 있는 주택들이 힘든 거죠. 저는 이제 알면서도 그런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네. 뭐 그분들 이번에도 인사청문회 보니까 다들 좋은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서울에 집 못 갖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종시 이남으로만 집 갖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고위공직자들. 네. 그리고 정치인 하려면은 각서 쓰고 오는 겁니다. 있는 거 다 팔고 세종시까지만 집을 갖게 하고 그 이상 위쪽으로는 수도권도 안 돼. 수도권도 안 되고 세종시 충청권 이남만 강원도 충청권 이남만 사게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저기 지방도 좋아질 것 같아요. 생각에. 뭐 저는 적어도 네. 본인 지역구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어딘가 네. 시장에 출마하거나 거기 뭐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면 전라도 어딘가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인데 집은 죄다 서울에 우리 애들도 다 서울에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지역구를 출마하고 우리 지역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동네를 발전시키겠다는데 그 동네에 주택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가요? 그게 오히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죠. 우리가 뭐 주식처럼 뭐 이해상충 있으니까 내가 또 우리 대전을 발전시킬 건데 뭐 광주를 발전시킬 건데 광주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상충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서 내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광주집을 대전집을 부산집을 팔고 서울을 샀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지역구 이제 주소지는 걸로 가야 되는데 자가 여부도 좀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아무튼 뭐 서울은 사족이고요. 안 사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서울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사실 그 똑똑하신 분들이 다주택자 규제 정책하면 서울 집값 올라가는 거 몰라서 규제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 재산 올라가는 거 아니까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없잖아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잘 투자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거를 결국은 국민들이 또 똑똑해져야 된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문제가 이제 기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갑지 않은 불장 얘기 나오는데 사실 집값 상승이 되든 안 되든 이거는 투자자들만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이 뭐 3천이 되든 5천이 되든 뭐 저는 주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네.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보면 좋겠네요 하고 끝나는 거지
주식 올라가지고 배가 아프고 벼락거지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뭐 코인 올라가면 야 부럽다 나도 그때 살 걸 이 정도 생각만 하고 말지 그렇죠. 막 코인 못 사가지고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전월세가 강제돼요. 나든 누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만 올라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공포가 전세 월세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또 분명 세금으로 집가 안 잡는다 했잖아요. 또 예상되는 게 또다시 임대차 보호법 10년 이런 것도 나오는 거 아니냐. 영국. 네. 뭐 이제 계속적으로 무기갱신으로 또 뭐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또 2025년도 1월달 세법 개정안에서도 2주택자도 이제 전세 간주임대로 과세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2025년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3법 중에서 마지막 키워드 하나 임대차 신고제 이거 이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도 부과시키겠다. 즉 이거는 과세원 확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임대소득세도 걷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2026년부터 입주량도 반토막 나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패닉 바잉 수준으로 지금 급등한다라고 했었지만 문제는 지금 급등한 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은 거가 진짜 패닉 바잉은 언제 오느냐. 지금은 그래도 투자자들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 영상 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이제 진짜 패닉 바잉이 오냐면 무주택자들조차도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패닉 바잉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 오느냐? 전월세 금액이 폭등할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전세 만기가 됐어. 집주인 전세 보증금 올려달래. 나 청구권 쓸 수 있습니다. 청구권 한번 또 썼어. 4년이 도래했네. 집주인 이제 나가래. 라고 하니까 전세 금액이 막 2, 3억이 바뀌어 있어. 그러면 지역을 밀려나가던가 네. 전세자금 대출 땡겨서라도 버티든가. 근데 또 전세자금 대출 자꾸 규제하라는 사람들도 존재해. 그러면 결국 돈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거든요. 뭐 월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살이 하기 시작하는 순간 돈 못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어차피 월세 낼 것 차라리 내가 영끌하더라도 이자를 내가서 집을 살까라는 생각을 할 때쯤 자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가 진짜 패닉바잉이 오는 건데 지금 이미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역대급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딱 하나만 본다면 주택가격 전망 CSI를 보란 얘기 많이 하거든요. 100이 넘어가게 되면 긍정응답이 더 많은 건데 그렇죠. 지금 우리 보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서 쫙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으로 우리 올라갔었을 때마다 대책들이 한 번씩 이 정도 수준 나오면 한 번씩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책이 또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핵폭탄적인 거라기보다도 그냥 뭐 우리 예상하는 수준 선에서 뭐 해봤자 뭐 15억 초과 대출 금지 어게인 아니겠냐 뭐 이 정도 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더더욱 지금 사야겠다는 생각들로도 변하게 됩니다. 왜냐 7월 달에 네. 8월 달에 대출 금지 생기게 되면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거 사달이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끊기기 전에 막차 타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오히려 더 있다 보니까 뜨겁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공급량이 박살되게 되면 전세 금액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당장 2025년도만 하더라도 벌써부터 전월세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는 무서운 게 지금 현재 2025년도 공급량이 꽤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입주 물량 몰린 데가 사실 동부권에 몰렸어요. 이문동, 장위동. 그쵸. 여기는 지금 30평대 전세가 아직도 5억대가 있거든요. 오. 근데 다른 동네들은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도 결국 입주 물량이 소화가 됐어요. 2026년도가 된다? 그럼 이제 전세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보고 집값 폭등하니까 빨리 사세요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결국은 투자는 본인 판단하에 가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방향성을 보여드리는 거고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주택을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전월세 금액이 어떻게 될 건지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좀 질문 좀 해보세요. 혹시 저 지금 무주택자인데 집을 사야 되나요? 라고 물으면 지금 집값 거품입니다. 사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그런데 전월세 금액은 안정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답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분들도 전세 금액이 안정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당장 나오는 게 갭 투자, 전세를 악마화하잖아요. 갭 투자 때문에 집값 상승이 더 있다라고 하면서 갭 투자를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강남 3구랑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전세가 씨를 말랐어요. 아니 갭 투자자들이 악의 축일 수는 있어. 집값이 그것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갭 투자자들이 전세를 공급해 주잖아요. 네. 근데 갭 투자를 못해. 실수요자만 들어가. 그럼 전세는 누가 내놓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야죠. 뭐. 대통령이? 예. 뭐 어떻게 집을 뺏어서? 그렇게 하라고 뽑은 대통령. 그래요? 예. 공급 많이 해주세요. 전세 공급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강남 권역은 진짜 전월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지금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뜬금없는 소리만 하고 있죠. 2026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2025년도 3월달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왜 입주 물량 예측이 한계가 있는데 왜 충분하다고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죠. 입주 물량 없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국토교통부는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착한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에 속는 사람은 바보 되는 거고요. 네. 안 속는 사람은 뭐 알아서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고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얘기 쭉 해드렸지만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기사에서 나오는 거죠. 우려스러운 서울 집값, 시험대 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마지막 문구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라고 봅니다. 분명 부동산 가격 폭등은 이제 시작했고요. 이재명 랠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 이제 진보 인사들은 규제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런 집값 상승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분들도 아니 내가 집값 안정시키라고 뽑아줬더니 집값 상승을 방조해? 야 빨리 집값 안정시키라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여론에 못 이겨서 뭔가 대책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근데 공급 정책은 당장은 어렵고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을 하는 순간 또 부작용이 예상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는 정책을 안 하는 게 무대책이 대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히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네. 유동성이 풀려서 올라간 거. 그렇죠. 그리고 전 정권에서 공급 대책들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스노우볼로 갔다가 지금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냥 차라리 정상적이라도 가는데 근데 여기서 잘못 건드려 버린다, 대출 규제를 한다, 수요 억제 정책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남 탓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탓이 됩니다. 네. 서울 집값 폭등 또 올 거고요. 오히려 지금 상승이 무서워 보여도 이제 다시 없던 대한민국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책을 잘 펼쳐야 되고 지금 이 집값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1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